2020학년도 11월 모의고사 역시 6문제 제외하고 설명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역시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19년도랑 우선 비교하시면 상당히 좀 재밌으실 거예요. 19년이랑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더 재밌을 거다. 자, 우선 1번은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죠? 두 다항식의 합. 자, 동류한 게임이고요. x제곱하고 2x제곱 더하면 3x제곱. 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더하면 0.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2. 자, 2번입니다. 역시 켤레복소수 많이 나오고 있고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꿉시다, 제발. 그래서 z의 켤레복소수 z바는 누굽니까? 3-2i가 되겠죠? 그래서 z에서 z바를 빼는 게 목적. 끝. 자, 3번입니다. 집합과 명제 부분을 다시 교과서만을 보시고 복습을 하셔야겠어요. 너무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래다.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럼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를 싹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A의 원소인 1, 2를 빼면 뭐뭐뭐가 정답입니까? 3, 4,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개념을 살피면 두 군의 합은 2. 그 녀석의 중점이 대칭축 1. 그래서 대칭축 x는 1을 단단하게 이렇게 적어주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확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적인 순간 나올 겁니다. 아래로 볼록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만일 제한된 범위 정의역이 있다면 대칭축으로 더 멀고 가까운지 판단한 후 확실하게 끊어주고, 그리고 유의미한 점 3개. 정의역이 꼭지점이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정의역의 양끝값 중에 좀 더 먼 값 체크해주고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체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 최소 판단. 제일 높은 녀석이 최대, 제일 낮은 녀석이 최소. 자, 여기서는 제한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x는 1에서 최소값 맞죠. 그래서 f1이 최소값. 자, 5번입니다.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해서 두 군의 합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분의 2 해서 마이너스 2. 두 군의 곱 마이너스 3 곱하기 b는 1분의 a.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6번 문항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혹은 뭘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 형식은 무조건 나눗셈 형식이건 이러한 단서가 나온 것이 항등식이죠.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문제의 목적이 다음 항등식이 성립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답게 등장을 해버렸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함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얘를 또 전개충처럼 털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X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면 모든 계수와 상수항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F1로 상큼하게 마무리를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2를 넣으면 3의 세제곱이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자, 5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제발 작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A를 이렇게 2대1로 외분하는 점 Q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2 빼기 1 등분을 해가지고 A 쪽으로 한 칸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외분은 또 내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선분 OQ 안에 있는 A를 가지고 발음하면 A는 OQ의 중점이라는 아주 쉬운 단서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정보가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점은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중점의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자, 8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완주골충들이니까 완주골을 2번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심을 빼먹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식도 사실 필요가 없죠. 여기 바로 보고 2,A라고 뽑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는 행위는 조금 시간 소모가 더 되겠죠. 그래서 중심 2,A를 뽑아 먹고, 그리고 나서 직선이 지난다, 직선 위의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무순입 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직선 위의 점이다, 직선이 어떠한 점을 지난다, 똑같은 단서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자, 9번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죠. 1차, 2차 연립방정식. 그럼 보통 어떤 도형이 있을 경우 두 쌍의 알파1, 베타1,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만 많이 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한 쌍의 해, 교점이 하나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쌍의 해만 가질 수 있다, 혹은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기 꼭 기억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1차를 역시 한 문자에 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을 털어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뭐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연방의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고 싶대요. 어떠한 2차 함수하고요, 이 직선이 교점이 한 개이고 싶다, 이 스토리입니다. 그럼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꾸려나가면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나오겠고요. 우변은 항상 0이 있어야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쵸? 했을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버리면 알파 x는 알파 1 또는 x는 베타 1, 알파 2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에 따른 y좌표도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가 한 쌍,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한 쌍의 해, 교점이 한 개만 나오고 싶으니까 여기 2차 방정식의 해 x가 한 개만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x는 알파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나와줬을 때 그 짝꿍이 쫓아오면서 우리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거죠. 교점은 한 개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뭔가 해석할 때 발음을 여러 개를 장착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네가 부드럽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 아무튼간 서두가 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의 해가 한 개이면 좋겠다, 중근이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요. 어렵지 않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K가 2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이 X해는 한 개거든요. Y가 쫓아오면 이제 한 쌍이 완성이 되겠지만, 근데 K는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상큼하게 2로 마무리.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돼 있는 직육면체, 그리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무슨 육면체? 정육면체. 그랬을 때 이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파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나무 블록의 부피를 구하라. 근데 완전히 인수분해 한 채로 구해봐라 라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그에 따른 정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왔으니까요. 해서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 세 개를 곱한 이 녀석이 맞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이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는 1이 되겠죠. 1. 두 개를 파야 되기 때문에 2. 이걸 빼고 나서 열심히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계수 비교. 자, 명제 챕터에서요.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부정이라는 녀석을 좀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부정이란 명제.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래요. 참. 그러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녀석의 부정은 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논리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부정에서 파악할 논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장착해야 될 거, 부정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뭐뭐에 대해서 P이다. 근데 거의 뭐 X죠.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꼴의 부정을 아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결에 대해서 P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그 진리집합, 이 P이다의 진리집합이 P라고 했을 때 이 P가 전체 집합이 되면 되는 거고요. 어떤 물결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가 참이 되게 하려면 그 P라는 녀석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다 해서 참을 증명하는 방식은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정, 모든 물결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 P가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 어떤 물결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는 이 부정이 부드럽게 선생님처럼 나와야 돼요. 이거였죠, 부정. 이거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어떤 물결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참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부정은 뭐겠습니까? P가 공집합이다. P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P인 X가 없다. P인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좀. 네. 교과서와 똑같이 발음을 했으니까 교과서를 뒤져보시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발음을 할 겁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워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11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 녀석은. 자,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꼴이죠. 근데 이 녀석이 여기까지 확인을 해줘야죠. 참인 명제가 되고 싶다까지 원투펀치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스타일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여기 최고차의 계수를 판단을 한 다음에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라 그랬죠. 했더니 두 근을 가질 때랑 한 개의 근,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즉 판별식 D는 0보다 같거나 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은 19년도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은 너가 어떻게든 이런 형식으로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했던 기본기대로 여기인지 혹은 여기인지 판단을 하는 게임이 되겠죠. 근데 12번도 쫄지 말고요. 별표가 바로 x-7인 거고요. 네모의 역할이 a 플러스 1인 겁니다. 그러면 별표는 마이너스 네모 이상, 네모 이하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이 정도면은 양변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양변에 모든 걸 뭐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A, B, C 논리를 펼치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9년도에서 했듯이 A, B, C 꼴일 때 A, B 먼저 풀고 B, C 나중에 풀고 연립방정식 푸는 스타일이 원론적인 겁니다. 근데 이 경우만 빨리빨리 양변에 7을 더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 학년 초에 해드렸던 건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스타일이다. 9개가 되도록 하는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둘 다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하지 않습니까? 요게 9다 하고 상큼하게 좀 식을 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세지 말라 그랬습니다. 발가락으로. 그래서 12번은 완벽하게 마무리. 자, 13번입니다. 역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우선은 단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녀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는 거.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 이렇게. 아직은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는데 목적 부분이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fx 제곱을 x 플러스 2 너무 좋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나머지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갔는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f 마이너스 2가 아니라 f4가 되겠죠. 이런 것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까지 처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은 f4다. f 마이너스 2가 아니었다. x 제곱에서 낚이지 마라. 그러면 F4가 목적이다 보니까 이 단서식에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겠다. 수치 대입법 2를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2를 대입해서 상큼하게 마무리. 자, 그래서 13번까지 해서 좀 끊었다가 4번 문제는 역시 14번부터 등장을 하죠. 이따 영상 다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